이란이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한 이후 오늘부로 꼭 1년이 되었는데요. 올해 이란에 대한 기대는 명암이 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 재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오는 5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란의 경제 제재 조치 해제 1년을 맞아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사실 네. 이번 주에 일정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신문을 만들느라고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뭐 또 금융지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주말 동안에 또 환율이 또 이렇게 엄청 출렁였어요. 네, 환율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상당히 이제 공포에 질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특히 여기 와서 이게 환율 전망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내지는 1,250원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는 저조차도 환율이 지난 주말에 1,174원 네.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엄청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인은 하루에 환율 10원 정도만 달러당 왔다 갔다 하면 공포에 질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 대금이라든가 수입 대금 생각하면. 그래서 굉장히 환율 전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항상 이 원달러 환율 전망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꼽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환율이 하루에 변동폭이 20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도널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 당시 1월 20일 날은 많은 사람이 환율 조작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취임 때는 그런 취임이지 이행력 있는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걸릴 수는 없다. 우리도 4월 말에 정도의 환율 조작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취임과 보고서의 내용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국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환율 조작은 내가 걸리지 않겠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의 절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강하게 시정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사실 지난 주말에 영향을 받았죠. 이게 왜냐하면 위안화 절하 부분을 위안화 절상시키겠다면 우리의 상관계에서 보면 작년에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그동안은 0.7, 0.8에서 0.9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절상된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국내 위안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원달러이 떨어지는 원화가 절상되는 이런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과도기적인 6개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위안화 문제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 움직이는 문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1년 전 바로 오늘이죠. 이란의 경제 제재 조치가 풀렸는데요. 또 당시 상황으로 좀 되짚어 볼까요? 예, 1년 전에 경제 조치 해제 그리고 5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사 이래로 대규모 경제 사절단 통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중동붐 이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이 꼭 1월 16일이 꼭 1년 네. 됐습니다. 잠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되짚어보기 위해서 이걸 좀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가 37년 만에 풀렸는데요. 2016년 기점으로 해서 37년 전에 경제 제재 조치는 다 아시겠지만 1979년에 이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네. 이것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양자 체제의 제재에서 3자 제재체를 갖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세나르 규정에 의해서 네. 이런 것이 더 강도 있던 것이 2002년에 경제 제재를 맞는 상황에서 좀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북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그때 당시입니다는 오히려 이란이 핵 개발 통해서 사실상 미국의 경제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사건이 하면서 굉장히 경제 조치가 강도 있게 했었죠. 이것이 이란이 그동안 그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경제 조치 피폐를 계기로 해서 로하니 신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과 숨통을 터지고
그다음에 이란의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또 핵 개발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자막에 이거 나오고 있으면 벌써 2015년이 됐네요. 네. 2015년에 사실 P5 국가, 이건 유엔의 안보 5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각과 이란과 전격 타결돼서 작년에 1월 16일 날 이란의 경제 제재가 37년에 풀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이때 많은 기관이 목 더 찾아올 것처럼 제2의 중동 부분에 대해서 국내 리서치 기관에서 많이 나왔고 또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제2의 중동부에서 그랬죠. 굉장히 떠들었던 시각이 있었죠. 네. 그거 이제 1년이 됐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경제 제재 해제 이후에 또 1년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당초 예상보다 이란 시장이 굉장히 빨리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런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을까요? 제2의 중동붐 얘기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 제2의 중동붐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보면 우리가 크게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계약 체계라든가 1년 전에 1년 동안은 계약 체계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커다란 혁혁한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랑 사실상 계약 관계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란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란 시장은 지금 장애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빨리 열렸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란의 어떤 관계 설정에서 로하니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네. 굉장히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중동 문제 최근에 그 중심권을 잡은 게 이슬람 국가연합 IS였었죠. 네. 이것이 이제 이란 중동 내 그 질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경우에 따라서 터키라든가 그리스와 관계 모든 것을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핵심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중동은 그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렇게 갈등이 중동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러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수니파가 사실 이 IS는 급진 수니파거든요. 네. 이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IS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면 맹주인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 IS를 이렇게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라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중동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요. 네. 바로 뭐냐? 2013년 새로운 유연한 자세를 나오고 있는 이란의 로하니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리고 로하니도 그때 당시에 이란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기대가 했던 경제를 좀 살리자. 왜냐하면 네. 그 이전까지 강력한 경제 조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네. 최악의 상황을 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과 맞물려서 상당 부분 시장이 빨리 열리게 된 배경이고 그 바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재원 문제에 있어서 국제유가의 상승 문제라든가 또 오펙과들의 예외적인 설정 문제로 인해서 이란의 사실 그 원유 생산이 빠르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란의 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시장은 빨리 열렸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이것이 계약 관계라든가 뭔가에서 국내에 사실상 여러 가지 국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그 국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을 이렇게 국가 대 국가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원을 안 주다 보니까 시장이 열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동에서 특히 이란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이란이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포스트 생션 에라죠.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유가에 미칠 영향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유가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전히 모습이 달랐죠. 그렇죠. 상반기 국제유가 모습 보면 배럴당 26달러까지 네. 떨어졌죠. 이것이 이제 4월 있어 회복되면서 오페크의 알제리 협상 9월달, 그 다음에 11월 말에 정기청에서 감산에 대한 어떤 합의 기대로 해서 국제유가가 50달러까지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란이 이 국제유가 상승이라 본다면 원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복구가 그만큼 지연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복구가 이렇게 지연되면 복구가 빨리 되면서 이 증액이 빨리 되면 유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유가가 이렇게 50달러대까지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 오펙과들이 많은 예외적 조항을 이란에 줬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란이 상당 부분 원유 생산이 빠르게 복구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시장에 빨리 열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경제 제재 조치가 들어가고 경제 제재 조치의 가장 강도가 있었던 2013년 이전에 2011년, 2012년에는 이란의 원유 생산이 하루에 100만 배럴까지 축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란이 워낙 그 경제 제재 조치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 배럴까지 그 축소됐던 이란의 원유 생산 시라든가 이런 것이 노화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37년이라는 네. 모습에서 노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설에서 이란이 이렇게 경제 조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이때 이제 배럴당 300만 배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란의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복구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란의 원유 생산은 360만 위기 이전 수준보다 네. 더 이렇게 많이 회복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던 데는 이란의 예외적 조치에서 이란의 상승량이 빨리 복구되는 상태에서 그 기간에 맞물려서 오펙과들이 감산 합의에 들어갔다 보니까 유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네.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시장을 이끌 때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한 변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한 혼란을 빚는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리서치 기관들도 제2의 중동붐 이렇게 했던 시각이 얼마큼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이렇게 모습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또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참여가 빨라지면서 세계 경제와 또 우리 경제의 명암이 굉장히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이 중동 국가들의 원유 생산은 사실 세계 교육에 직결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3년 상반기에 배럴당 100달러가 된 것이 작년 2월 달에 26달러 떨어진 상태에서 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또 브릭스 국가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무역 증가율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무역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약 1.5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네. 사실상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까지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 원자재의 물동량이 세계 교육 증가율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교육 증가율이 이렇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는 그의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왜냐? 유가가 떨어지고 사실상 세계 교육 증가율이 세계 성장률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세계 교역의 탄성치가 마이너스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작년에 1,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2월 달까지 26달 떨어졌는데요. 네. 이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자, 이란이 참여하고 나서부터 또 국제유가가 오펙 감산합에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젠 세계 무역 탄성치가 네. 플러스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적인 순환적인 사이클에서 보면 IMF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에 맞긴 하지만 순환적인 사이클에서는 자, 세계 교역 탄성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한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때 맞물려서 세계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국내 증권사의 대부분 작년에 상고하자라 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상저하고 될 것이다.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세계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는 후반에 갈수록 좋았었죠. 그렇죠. 이것이 여기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작년에 세계 교역 증가율이 세계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에서 자, 우리나라의 대우해양조선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는 작년 연말부터는 다소나마 숨통이 터지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계 교역 증가율이 세계 네. 성장률보다 높은 플러스로 돌아서다 보니까 국내 이렇게 대우해양조선이라든가 해양업계, 문서업계도 네. 사실상 만약에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삽질하는 이 삽질이라 그럽니다. 네. 잘 할 수 있었던 것을 잘 못했던 것에 서 이 언론에 보면 삽질이라는 표현인데요. 잘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 관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이 서로 엉키는 좋은 걸 나쁘게 했던 거거든요. 한진해열이든가 뭔가 우리 국민들이 네. 얼마큼 잘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을 이렇게 어렵게 했던 대목이거든요. 이런 것만 없었으면 사실 작년에 세계 교육 증가율이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우리 해운업계라든가 아니면 조선업계도 좀 괜찮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이라든가 또 이렇게 정부의 대책에서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교육 증가율이 세계 성장률보다 높다 보니까 다소나마 숨통이 되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수주 얘기가 작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간헐적으로 들렸죠? 들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이란의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조치가 이렇게 해서 세계 입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1년 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또 제2의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기도 했는데요. 뭐 실제로는 어떤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앞서 말씀같이 세계 증시가 하반기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하반기에 굉장히 좋고 많은 세계 하반기에 골드락스라든가 뭔가에서 지금 우리 박준호 소장께서 또 드디어 그 이렇게 박준호 주식투자연구소 골드락스 주식시장 그 연구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뭐냐 제2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는 많았었죠. 왜 그러냐면 이란이 사실 그 경제 제재 조치에서 풀림에 따라서 사실 국제 유가가 이 오펙 국가들 감산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급등했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유가가 뭐 80달러, 100달러까지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란의 경제 조치 해제 이후에 원유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100달러 이렇게 80달러까지 갔더라면 네. 세계 입장에서 이렇게 제2 유동성 장세가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 않았냐. 왜냐하면 네. 그만큼 100달러, 80달러 이렇게 가면 코스트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인플레가 빨리 증가할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 달에 사실상 한 차례 올릴 때 뭐냐 2016년에 네 차례 인상 예상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전통적으로 중앙은의 목표상 아무리 고용 창출이 중시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2015년 12월 달에 전망했던 네 차례 전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테이퍼링을 빨리 추진하니까. 네. 근데 이란이 그 원유 시장 참여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많은 부분 안정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도 네 차례 예상됐던 것이 한 차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을 더 추진했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금리 정책 계속하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가지만 그돈 여전히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가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유동성 장세에서 자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적 측면도 작년 그 2분기 이후에 이렇게 앞서 말씀같이 회복되는 상태에서 돈이 각국의 테이퍼링을 이렇게 지원하는 시간 요걸 그 제공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국내 증권사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 강하게 상승하는 여기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더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에 따른 세계 증시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이후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죠. 근데 뭐 지금까지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많은 그 핵 문제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북한 문제 전문가를 하는 사람이 이란의 핵 개발 이렇게 따른 경제 제재 해제가 됐으니까 북한 문제에도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1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는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국제사회에서 보는 미국의 그 핵 전략 문제라든가 북한 네. 문제 전문가 보는 시각은 전혀 국내 전문가들이 좀 북한 문제 전문가 달리 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제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네. 해외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란과 북한은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그렇죠. 제 말이 아니고 당시에 미국의 핵 전문가라든가 북한 문제 전문가가 얘기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란과 이렇게 북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북한은 뭐냐? 네. 이미 핵을 보유하는 국가고 그렇죠. 핵 미사일 개발했던 국가고 NPT 협상에 위반, 핵 무기 확산에 위반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경제 조치 해제에 풀린다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내 그 북한 전문가들이 훈풍을 줄 것이다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란의 경제 조치 1월 16일 이후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작년 내내 시달렸죠. 그렇죠. 작년 내내 맞습니다. 잊을만 네. 하면 이렇게 핵 개발 어디서 떠들었죠? 이런 측에서 근데요.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에서 보면 이 트럼프 정부 와서는
사실상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좀 이렇게 더 어려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제 3자 관계, 러시아라든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더 이제 한번 봤습니다는 요 3자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 오바마 정부까지 하나의 중국이 인정되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밀월 관계, 그 다음에 사실상 러시아와의 대립 관계에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액면 그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미국과의 우호 관계, 중국과의 주도권 다툼 때문에 적대 관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이라든가 뭔가 이런 재원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보면 중국과 무역 때문에 이렇게 달러벌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각도에서는 이런 3자 관계 변화를 볼 때는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상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해서 이란의 그 경제 조치 1년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은 1년 만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와 함께 북한 문제와 같이 연결시키는 기계가 트럼프 정부의 아직 정치적으로 네. 출범하지 않습니다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 예비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지정학적 지정학점이 올해 들어서 비단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지정학적 위험이 정치라든가 경제의 변수가 될 것이다. 올해 연초에 대변할 때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어지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 1년을 맞아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경제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경제라든지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찌됐든 1년 동안 잘 활용하지 못했으면 네. 사실상 2년 차에도 어떻게 보면 정비가 돼서 지금 이제 국정 혼란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가 돼서 당시에 어떤 계약 사항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을 좀 이행을 시켜야 되는 측면인데요. 보통 그 기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경제 조치가 해제가 되면 이란 같은 게 예의적 사이가 있다 하더라도 2년 차에 모든 것이 집행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더 이란의 그 경제 재건이 더 이렇게 탄력을 받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용하지 못해서 우리 내부적 문제 이정하지 못했으면 2년 차에는 좀 정비해서 그런데요. 장인국께서는 2년 차에 접어들 때 올해 네. 이렇게 이란이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정부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했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바람은 있는데요. 있습니다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도 맞물려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사실상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탄핵 문제 질질 끓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는 네. 정부를 의존할 줄 말고 정치권을 의존 말고 민간 차원에서는 확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이죠. 이란은 전통적으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했죠. 네, 그래서 그럼요. 제재 조치 이전에는 이란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동 국가에서는 이란이 가장 경제 우리가 관계가 좋다. 왜냐? 네. 테헤란너가 1977년 서울시와 그다음에 이란의 테헤란너와 자매 결혼할 때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테헤란너가 하면 서울로가 있죠. 서울로가 네. 있죠. 그런 각도입니다. 그래서 2년 차 되면 방송 관계상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이 뒤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자 건설이라든가 프랜트라든가 자동차 이렇게 이용한다는 특수가 되고 간접적이라면 보건이라든가 신재생의 산업 설비라든가 ICT 요거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국정 혼란을 좀 방지하고 기업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업을 위하는데요. 우리는 맨날 그냥 기업을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네. 상징성 있는 이러한 삼성그룹의 뭐 이렇게 부회장도 구속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국가의 이익적인 목적에서 한번 선택해 볼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안타까운 되거든요. 사례가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년째 활짝 열리는 이런 측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또 변수가 분명히 또 있기는 합니다. 또 경제 제재 해제를 또 주도한 로하니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또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끝으로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올해 2년차에 기대도 있습니다는 네. 상당 부분 이 경제 조치를 풀어낸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고, 근데 오바마의 트럼프란 이렇게 상당 부분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고 있죠. 네. 오바마 헬스케어라든가 뭔가. 그렇죠. 그다음에 로하니는 지금 뭐냐 이란의 로하니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풀겠다, 개혁을 네. 하겠다고 2013년에 로하니를 앉힌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4년이 이란 대통령 일은 4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뭐냐 리아랍
이란에 대해 통화를 이해합니다. 네. 이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경제 고통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쉽게 변합니다. 이 중동 정세가 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냐면 역사적으로요. 네. 한번 장혁호랑 나랑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그 약속에서 서운한 가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동 네. 국민들이든가 특히 한반도라든가 인도 차이나 반대라든가 반도 국가들은 네. 대륙의 침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게 전격이 냄비 장세 변하나요? 비슷하거든요. 아하. 쉽게. 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확실하게 기대를 해서 몰아줬는데 자 4년 만에 안 됐어? 그럼 좀 지켜볼 프로그램. 왜냐 경제 조치가 37년에 이렇게 경제가 있으니까 네. 좀 재건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급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로하니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경제 제재 조치에 담당했던 당사자인 이란의 로하니, 네. 그다음에 오바마 퇴출되고 여기에 적대 관계가 있는 적대 관계라면 지우개 나서는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이란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은 지금 상황과 변수들이 많겠네요. 변수들이 많지 않겠느냐 네. 하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약 관계 1년 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정부가 1년 차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떠들었지만 계약 관계로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냐면 계약을 만들었으면 계약들이 이행하거든요. 그래서 1년 차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고 1년 차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변수가 항상 그런 관계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과가 있어야지 홍보를 하는데 작년에는 뭐냐? 그냥 MOU 단계까지 있는 것을 전부 성과가 있는 처럼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1년 후에 이게 점검해 보니까 결국 짚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되거든요. 아주 적게 되는. 요즘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아무것도 네, 없는 그럼요. 것보다는 아주 그렇게 성과가 요란을 떠들었지만 적게 되는 이런 배경이거든요.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맞는 이전 시점에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1년 전 방송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